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전공의 이탈 만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해법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이 회의록이 없다. 이런 문제가 또 국회 안에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여러 문제 좀 짚기 위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의료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회의록이 파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논란이 된 건 그러면 이 2,000명이라고 하는 증원 숫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찮은 게 있다. 혹시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뭐 파기라는 얘기 또 뭐 파쇄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주요 회의를 공공 기록물로 남기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이 관례적인 일인데 이 모든 자료를 파기했다라고 차관이 지난 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하니까 저녁 늦게서야 파일은 남아 있었다. 출력된 것만 파기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메모로 남겨놓은 것을 정리해서 요약본을 청문회장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 메모한 내용은 다 파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도 저희가 이제 미심쩍지 않아서 계속 추궁했더니 저녁 시간에 이 세 차례 회의록을 제출을 했는데 왜 지금 이걸 제출했냐 했더니 사실 파일은 있었다라는 공색한 변명을 했는데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위증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저희가 잘 좀 판단할 생각입니다. 위증죄로 고발할지. 그럼 나중에 회의록은 제출이 된 겁니까? 됐습니다. 그럼 다만 이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 배정심사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정심사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시작은 이 배정심사위원회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과연 누가 참석해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확정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나 이제 불투명하게 우리 야당에서 볼 때는 거의 은폐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회의록은 쭉 꼼꼼히 살펴보셨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도 이것도 공개하지 말라고 장관이 이제 제출은 하지만 이제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요? 그것이 공개가 되면 매우 국가 기밀인가요? 그렇지 않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 갖고 장관에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것이 공개됐을 때 또 많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신신당부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 좀 약간 돌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러면 논의 끝에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회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다른 어디선가 뭔가 힘이 작용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좀 갈라서 저는 뭐 무조건 후자라고 봅니다. 그것이 회의록에도 그 흔적이 나옵니까? 보면 별 근거가 없고요. 그러고 이제 그것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파기했다, 은폐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개되면 이제 큰 이제 혼란과 파장이 온다고 장관은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공색한 변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의혹이 있다면 계속 파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국정감사가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증인 채택해서 파헤칠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요. 그러면 이 회의록 내용을 봤더니 배정심사위가 나름의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고개 끄덕거릴 근거를 없습니다. 가지고 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주먹구구였는지. 주먹구구였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 이제 우리가 청문회 때 몇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배정심사위원회가 하여튼 이제 굉장히 그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정심사위원회는 사실 의평원이나 그러니까 의평원은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계속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구거든요. 의평원이나 아니면 의과대학 대학장 학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주로 총장들, 대학 총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배정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총장들이야 대학의 규모나 입지를 위해서 당연히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의대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겠지만 의대 학과장 같은 경우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여러 가지를 잘 분석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의대
학과장의 의견이 무시되고 의평원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확실히 저는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하여간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배정심사위원들의 면면은 절대 공개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공개를 못? 이유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겁니다. 공개를 하면 파장이 있다. 무슨 파장이요? 혼란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아니 정당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파장이 일 이유도 없고 파장이 있어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교육위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의대 배정은 끝났잖아요. 당장 내년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가능한 건지 혹시 좀 체크를 좀 해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0명 계획 속에서 배정심사위원회에서 1,507명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제 청문회에 앞서서 의대 교수, 의사, 학생, 네. 의평원 관계자를 다 만났어요. 예. 처음엔 저도 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의료계에서 좀 조직적인 정황인가 아니면 조직적인 이기주의가 좀 발동된 것인가 네네. 이런 의심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의대라는 이 학사 일정이 일반 인문과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네, 해부학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실습도 있고 기초 의료도 있고 이 과정을 반영했을 때는 이 1,507명 각 대학마다 지금 배정한 학생 수를 네. 도저히 그 학교 수업을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수라든지 네네네. 연구 실험 공간이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직 이게 안 된 거로 좀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뭐 1,507명이라고 이제 그 정부는 딱 못을 박아놨으니 좋다. 뭐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으나 배정심사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은폐했던 배정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네. 배정심사위에서 그 학교에 맞는 여건에 따라서 다시 학생들을 재배치하자 이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재논의하지 않은 거죠. 예예예.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재논의하자 과학적으로. 예. 근데 교육부 장관이 이런지야 그냥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예. 9월 학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이 시작되는데 저는 거의 수업을 거부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장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재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또 정부는 어떤 중재안을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위원장님이 한 인터뷰에서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올 국정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이 계시거든요. 예. 고민정 의원이 조사를 좀 했어요. 예.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조사인데 대상은 학부모와 교사입니다. 학부모는 30%가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70%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면 그 종이책 이런 걸로 그냥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교사인데요. 예. 교사를 전국에 있는 교사 2만 명 이상을 조사했거든요. 예. 교사 중에 10%만 디지털 교과서를 지지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을 가르치는 주체도 학생도 소비자도 학부모도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는 쉽게 생각해서 태블릿 여기에 이제 뭐 그러니까 그 교과서는 다 한번 다 이걸 담고 보도록 하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뭐 이렇게 어떤 기록도 예. 다 이 데이터로 남긴다는 것인데요. 근데 왜 반대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게 이미 유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성장기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문해력이라든지 요새 이제 디지털 중독이 좀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예, 뭐 맞아요. 이런 예. 문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고력이 좀 저하될 것이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네. 이제 모든 그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다 디지털로 한단 말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공식 푸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서 예. 이 아이들의 어떤 학업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수능으로 이 아이들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디지털화를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수능으로 종이 시험으로 봐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수능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검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고요. 예. 국가교육위원회조차도 예. 이 문제가 아직은 사실 공론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그래요. 네. 그건 좀 더 이제 뭐 숙성이 되면 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지금 교육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에 네.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여기 다 지금 교육위가 그렇습니다. 담당하는 지금 기관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장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언급해 주셨던 예. 그런 기관에 대해서 큰 비중을 우리가 이렇게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안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좀 전국이 약간 유라이트 뭐 친일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저희가 좀 세밀히 예. 면밀히 좀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특히 국감에서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 혹시라도 예. 어떤 좀 정말 그 역사 왜곡이나 뭐 친일 논란에 있는 그런 예산이 포함됐다면 당연히 야당으로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뭐 다 체크해서 예. 없앨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교육위가 그 친일 논란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관리 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상임위원장 되고 나서요, 저희 상임위원장실과 저희 5층 복도에 다 독립 영웅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러셨다면서요? 네네. 왜 그러셨어요? 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하여튼 이 교육위가 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전시하신 게. 교육위가 좀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는데요. 예. 제가 SNS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 독립 영웅의 사진을 보고 자긍심을 느끼는 자가 있을 것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불편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한 자가 친일파일 것이다. 이런 걸 썼는데요. 실제로 제가 유심히 보는데 간혹 이 복도를 고개 숙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의심을 하는데, 진짜 이 친일, 정말 제가 21세기의 민주주의 후퇴와 이 친일, 그러니까 독립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달 말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온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한 종이 포함이 됐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저도 제보를 한간에 받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 네. 들으셨어요? 네, 예. 어디까지 파악하셨습니까, 내용을? 지금 정부 측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 검정 교과서에 대한 자료와 예. 또 교육부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는 8월 말이 되면 공개됐을 때 그때 그것을 분석해서 교육위원장이 판단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 제보가 있고 아마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신분 노출을 좀 꺼려요. 저희가 이것은 이제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되면 이제 면밀히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이제 친일 교과서, 네. 왜곡된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그 선택하는 학교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검정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뉴라이트 계열의 어떤 그 교과서 한 종이 포함이 된 건 사실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안 됐죠. 그래요? 네, 그리고 누가 그 기술했는지도 지금 조금 도는 얘기는 있는데요. 저자들. 네네네. 그럼 일단 검정 교과가 발표되면 그걸로 끝인 거죠. 끝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에서 일단은 필터링을 한 결과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면 이 역시도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제 그럼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그렇습니다. 그 문제만 남아있게 그렇습니다.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검정 결과 발표가 나오면 다시 네. 한번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